아니 나는 집안일에, 육아에, 살림에 다 독박 쓰고 있어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입장이십니다. 남편분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미 지금 기울었는데? 아니야. 첫 번째 줄에서 약간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저의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맞나요? 남편이 잘못한 건가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걸 보내주셨는데 아내분이 사연을 보내고 나서 남편분한테 나 양날의 변호사님 채널에 그거 보냈어. 영상 올라오면 댓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야, 그러면 양쪽 입장을 똑같이 해야지 하면서 양쪽 입장을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댓글로 반응을 보자 라고 하셨대요. 제가 오늘 양쪽에서 보내주신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저의 또 객관을 가장한 저의 사견을 한번 드리고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의 주된 골자는 잘 살아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꾸 다툼이 있으니까 그럼 누가 바꿔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자 이거니까요. 진짜 행복한 가정 지킴이 하고 싶다고요. 아셨죠? 너무 매운맛 댓글이 달리면 화해하려고 했던 마음도 이렇게 불탈 수가 있으니까요. 순한 맛으로 부탁드려요. 자, 두 분은 맞벌이에요. 이건 공통, 대전제는 두 분의 공통 내용입니다. 두 분은 맞벌이에요. 소득 수준도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셨고요.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육아하는 과정에 다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내분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내분은 6시에 일어나서 씻고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밥을 먹이고 등원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회사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퇴근을 정말 최대한 빨리 칼퇴를 해가지고 아이를 하원을 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면은요,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모든 집안일을 아내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분도 어쩔 수 없이 가끔 야근을 해야 하거나 뭐 잔업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친정 어머니께서 하원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다. 내가 가정주부인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모든 집안일은 나의 차지다. 애기도 씻기고 뭐 밥 해주고 밥 먹이고 이런 거는 다 내 일이고 남편은 늦지막히 8시 반, 9시 이때쯤 퇴근해가지고 애기랑 1시간쯤 놀아줄까 말까 하면 그때 다시 또 애기는 잠잔다는 거죠. 아니 나는 집안일에, 육아에, 살림에 다 독박 쓰고 있어서 진짜 너무 힘들다. 맞벌이 하는 다른 부부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입장이십니다. 남편분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미 지금 기울었는데?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죠? 남편분의 입장, 남편분 억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또 그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약간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역시 이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덥네요. 남편분도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로소득이 비슷하다. 여기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의 입장이 제일 많이 이해가 가는 부분 요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집이 아내 회사 근처입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 걸리신대요. 가는데 1시간 반, 돌아오는데 1시간 반이고요. 요즘에 또 비 많이 오잖아요. 비 많이 온다, 어쩐다 이렇게 하면은요 2시간까지는 더 걸린대요. 그래서 아무리 용을 써서 칼퇴를 하고 와도 진짜 그 대중교통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니까 그래서 8시 반, 9시 칼퇴하고 와도 그 시간이다. 놀다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다. 빠밤. 그래서 남편분도 인정하는 바는 이겁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나서 전적으로 집안일 열심히 하는 거 나도 인정한다. 밥하고 뭐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 아내가 전담하고 있는 거 남편분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내분이 다 그렇게 해놓으면 남편분이 그 늦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 뭐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빨래 개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시간 이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신체적으로 아이를 케어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쵸. 저도 사실 조카랑 한두 시간만 놀아줘도 넉다운 돼가지고 오늘 나 집에 가려고 도망치듯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퇴근하고 남편이 퇴근하기까지 그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아이를 케어하는 거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한테 화를 내는 일이 많다. 그런데 나도 너무 억울하다. 장모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감사하고 이래서 남편분이 본인의 용돈에서 이제 많이 떼가지고 장모님께도 용돈도 드리고 따로 생활비에서도 용돈을 드리는 게 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내가 맨날 이건 독박 육아에 독박으로 지금 가정생활까지 하고 있으니 진짜 못 살겠다고 맨날 짜증을 내니까 남편분도 화가 나서 죽겠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어야지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죽을 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의견은 말 못하겠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대신에 이제 남편분이 주말에 그 모임 같은 거 절대 안 나가고 주말에 아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주말에는 나도 놀아준다. 주말에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평일이 너무 힘들다. 나도 죽을 것 같다.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맨날 이 문제로 싸우고 갈등이 막 심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객관을 가정한 저의 주관을 말해달라고 하셨으니까요. 솔직히 아내분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남편분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분이 퇴근 이후에 내가 혼자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가장 큰 불만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남편 회사 근처로 가는 거예요. 어린이집 옮기고. 어린이집 옮기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남편분이 뭐 주말에도 만약에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이러면 남편분 잘못이죠. 그럼 제가 호되게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거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지 않나요? 진짜 힘들어요. 기상 이슈까지 겹치면은 이게 30분 늘어나는 게 30분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3시간 정도의 체력을 끌어쓰는 거기 때문에 남편분 퇴근하고 사실 9시에 집 들어와서 분리수거 해주는 것도 저는 진짜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내분도 너무 대단하죠. 퇴근하고 나서 밥하지, 빨래하지, 애기 케어하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고 누구의 불평, 불만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커지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육아의 비중을 남편이 늘리게 하려면 집이 남편 회사 근처인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거가 아닌 이상은 서로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두 분의 반반 거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친정엄마가 옆에서 도와주기 힘든 거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비상시에 이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한쪽의 집에 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한쪽이 너무 짜증을 내면 어떤 게 될 수가 있느냐. 나도 내가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거든요. 다툼도 커져요. 나도 하고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돼버리면 갈등이 좀 심해져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제가 여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조건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분 입장에 조금 더 마음이 가기는 해요. 계속 짜증을 내면 똑같이 힘든데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내분이 안 쓰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것도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남편 쪽으로 옮기면 친정엄마가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현실이야.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다들 아이 낳고 저는 그래서 진짜 맞벌이 하면서 자녀 출산하고 키우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아직 몇 살이라고 했지? 5살이라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참으십시오. 저의 가장 가까운
저희 언니 형부가 똑같이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조카가 3학년 됐거든요. 2학년 정도 돼서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학원도 좀 다니고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많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기가 너무 어리고 엄마 아빠 손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서 좀 힘드신 건데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키워내면 됩니다. 죄송해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느냐 댓글을 달기 조금 저같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아기가 몇 살 지나면 괜찮다. 혹은 이렇게 해보면 좀 나아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희 그 공동명의 영상에도 되게 현명한 댓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공동명의 해주면 된다. 혼수 해준 금액만큼 집값에서 혼수 금액 비율만큼 그럼 공동명의 해주면 덜 불안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 그렇지. 집값이 5억인데 혼수가 5천이다 혹은 1억이다 하면은 그 지분만큼 해주면 그러면 덜 서운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해결책 혹은 인생 선배로서 육아 선배로서 이렇게 했더니 좀 괜찮았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사연자분들을 위해서 또 행복하게 극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두 분이 동시에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 이런 다툼이 있다. 한번 댓글 판정단에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부가 양쪽 입장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다 공평하게 양쪽 입장을 설명드리고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